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세계지리 기본개념 강의 자연환경 파트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30쪽에 나와 있고요.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중해성 기후는 중위도 대륙 서안의 서안해양성 기후보다는 위도가 낮은 지점에 나타나는 온대기후 중에서는 여름이 건조한 온대기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선생님하고 정리를 할게요. 지중해성 기후를 대표하는 로마의 기후 그래프를 띄워놓고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가 약자로 CS 이렇게 쓰죠. C는 온대 기후를 의미하니까 첫 번째 최하늘 기온이 -3에서 8도 사이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S를 쓴다는 건 여름이 건조하다는 뜻이죠. 최소월이 여름이어야 되고 그 최소월 강수량이 30mm 미만이어야 됩니다. 최소월이 여름이고 강수량은 30mm 미만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중해성 기후가 됩니다. 로마의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 지중해성 기후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최하늘인 1월의 기온을 보겠습니다. 1월 기온이 지금 8도 정도 됩니다. 그럼 최하늘이 -3에서 18도 사이니까 첫 번째 온대 기후가 맞고요. 최소월이 지금 7월인데 7월 강수량이 30mm가 안 되죠. 그리고 7월은 기온이 높은 여름이니까 이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여름과 겨울로 나눠서 정리를 할게요.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 기후의 특징은요, 전반적으로 고온 건조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상대적으로 온난 습연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과 겨울 기후 특징을 결정하는 건 기압대의 이동과 엄청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 기압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북이 30도와 북이 60도 지점이고요. 그러면 위도 50도에서 60도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 이 기후는 서안해양성 기후죠. 영국이 5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으니까 위도 30도 가까이에 나타나는 기후는 건조기후죠. 건조기후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B 이렇게 씁니다. 지중해성 기후라면 요 사이에 지금 나타나는 기후죠. 건조기후하고 서안해양성 기후 사이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30도와 60도에 보통은 자리 잡고 있는 아열대 고압대와 한대 전선대의 이동을 가지고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기본 기압대의 위치를 그립니다. 자, 먼저 30도에 아열대 고압대가 있고 60도에 한대 전선대가 있습니다. 7월에는 어떻게 이동하나? 자, 한번 그려볼게요. 7월에는 모든 기압대가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북쪽으로 올라가고 고위도 저압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 같으면 아열대 고압대가 나에게 다가왔죠. 그래서 7월이 건조한 겁니다. 여기가 북반구니까 7월이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이 건조한 거죠. 지중해성 기후는 그래서 여름이 건조하다. 그리고 1월에 기압대 이동을 한번 그려볼게요. 1월에는 모든 기압대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 남쪽으로 이동하시고 한대 전선대가 남쪽으로 다가와서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1월인 겨울이 습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고온 건조한데 영향을 주는 건 누구 때문이다? 아열대 고압대 때문이고 겨울이 습연한데 영향을 주는 건 누구 때문이다? 한대 전선대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여름이 고온 건조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 누구 때문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 겨울이 습연한데 영향을 주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 한대 전선대의 영향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이 겨울이 온난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보다 더 고위도에 위치한 서안해양성 기후도 겨울이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도 서안해양성 기후보다 더 위도가 낮은 데 있으니까 겨울이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겨울이 온난한 겁니다. 겨울철에는 마치 지중해성 기후가 서안해양성 기후 같이 한대 전선대의 영향을 받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겨울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온난한데 영향을 주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편서풍. 그냥 편서풍 아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때문에 겨울이 온난 습연합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기후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게. 자, 여름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마치 여름만 놓고 보면 건조기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온난 습연하더라. 편서풍과 한대 전선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보니 서안해양성 기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지중해성 기후가 다른 기후하고 가장 차이 나는 게 강수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서안해양성 기후 같으면 연중 습연하고요.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 같으면 연중 습연하거나 겨울이 건조해서 여름 강수량이 더 많다 그랬죠. 유일하게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 적은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습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더 많다는 거.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정리했고요. 자, 여기까지 판사인 친구들은 판사를 좀 해주세요. 자, 3초 드립니다. 3, 2, 1.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공부했고요. 지중해성 기후가 어디에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대체적으로 중위도 대륙 서안에 나타나는데 서안 해양성 기후보다는 위도가 낮은 곳에 위치를 하죠. 그래야 아열대공업대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인 겁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중위도 대륙 서안에 나타나더라. CFB보다는 저위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점이 어딘지 공부했잖아. 그럼 거기보다는 위도가 낮은 곳에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안 해양성 기후를 알면 지중해성 기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서안 해양성 기후 지역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북서부 유럽, 캐나다 태평양 연안, 칠레 남부죠. 그리고 호주 남동부부터 뉴질랜드까지 이렇게가 우리가 배운 서안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그러면 저 서안 해양성 기후보다 위도가 낮은 데로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북서부 유럽이 서안 해양성 기후라면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이나 아프리카 북단, 터키, 이스라엘 같은 곳들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중해 연안, 그리고 두 번째 캐나다 태평양 연안이 서안 해양성 기후라면, 그리고 칠레 남부 말고 칠레 한 중간 정도, 칠레 중부 지역이 여기보다 저위도 지역이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볼게. 호주는 대륙 남동쪽에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죠.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는 정석대로 대륙 서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호주 남서부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를 볼게. 아프리카는 제일 북쪽 끝이지. 여기 모로코, 알제리 쪽. 자,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고요. 여기 위도가 대략 35도야. 그래서 아프리카 같으면 열대우림 기후부터 남북이 대칭적으로 기후가 나타나요. 열대우림, 더 올라가면 사바나, 더 올라가면 건조기후. 그래서 어디에서 끝나냐면 지중해성 기후에서 남북이 끝납니다. 아프리카, 남서단, 여기가 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5군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4군데는 서안 해양성 기후하고 연동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된 지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포 지점을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서안 해양성 기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북서부 유럽이 서안 해양성 기후라면 남부 유럽과 지중해 연안일 때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중해 연안. 자, 남부 유럽에 해당되는 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 아프리카 북단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같은 나라, 터키나 이스라엘 일부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이라고 하면 남부 유럽, 아프리카 북단, 터키 일부 지역, 자, 이런 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고요. 두 번째,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은 서안 해양성 기후라면, 자, 미국의 태평양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 미국 태평양 연안. 여기를 대표하는 도시가 LA입니다. LA. 그래서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이 시험 문제 잘 찍히고요. 남반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칠레 남부 지역이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오고요. 칠레 중부 지역이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칠레 중부 지역. 여기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가 칠레 수도 산티아고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오세아니아로 와볼게요. 자, 뉴질랜드와 호주 남동부. 자, 여기가 서안 해양성 기후라 그랬고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호주 남서부에 가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 호주 남서부 지역. 그래서 호주 남서부의 최대 도시가 이제 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시험 문제 엄청 잘 찍혀요. 자, 퍼스라는데. 그리고 마지막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제일 북단 끝 있지?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였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지중해 연안. 그리고 아프리카 남쪽 끝부분,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남쪽 끝부분인데 대륙 서쪽에 남쪽 끝이야. 여기 요지요. 다섯 번째, 아프리카 최남단. 이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보통 이런 도시들을 돌려가면서 찍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얘네들은 북반구죠. 북반구. 밑에 3번, 4번, 5번은 남반구에 위치하죠.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후 그래프가 어떻게 다를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 오른쪽에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를 그려볼게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기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기온 그래프는 최하늘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면 되죠. 그런데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는 뭐다? 1월, 7월 계절이 반대라는 거죠. 북반구 같으면 이렇게 그려야 되고 남반구 같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최하늘 기온은 마이너스 3에서 18도 사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강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름이 건조한 거죠. 북반구 같으면 7월이 여름이니까 7월 강수량이 1월 강수량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지. 1월에는 비가 많고 가면 갈수록 여름으로 갈수록 비가 줄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여기 가운데가 의미하는 게 여름이 건조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7월이 여름이니까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가 맞고요. 자,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를 그리면 1월, 12월이 여름이니까 1월, 12월 강수량이 작고 7월이 겨울이니까 7월 강수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1월, 12월이 여름이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여름이 건조하다. 남반구다 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찍히면 1번, 2번 같은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가 찍히면 기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3번, 4번, 5번 같은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를 찍으면 기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선생님 교재 30페이지에 자, 유럽의 계절별 기온 및 강수 분포, 자, 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먼저 1월에는 유럽 전체적으로 비가 많은데 7월에는 지중해 연안 쪽은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요 지중해성 기후가 7월인 여름에 건조하다라는 걸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요 두 장의 지도를 주고 1월인지 7월인지 맞추라고 하면 서한해양성 기후의 강수 분포를 가지고는 1월, 7월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도 비 오고 7월에도 비 오니까.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 같으면 1월에는 비 오지만 7월에는 건조해서 비가 안 오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남부 유럽을 가지고 1월인지 7월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지중해성 기후의 기타 특징, 인간 생활 모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철에 매우 고온 건조하죠. 그래서 여름철에 일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햇볕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흰색 외벽으로 페인트를 칠하는 집이 많아요. 자, 이런 사진들 많이 봤죠. 여기가 그리스 산토리니입니다. 이런 마을들이 곳곳에 지중해성 기후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일단 첫 번째 가옥 구조의 특징, 흰색 집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은 곳이고요. 여름철에 햇볕을 반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중해성 기후를 대표하는 농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중해를 대표하는 특산물이 포도, 올리브, 코르크, 토마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재배하는 농업을 우리가 수목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성 기후를 상징하는 농업이 수목농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수목농업은 건조한 여름철에 주로 하는 거고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 같은 게 있습니다. 포도 같은 나무들을 우리가 경렵수 이렇게 불러요. 수목농업은 지중해성 기후의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도 자라는 경엽수를 재배하는 농업이다 라고 보면 되고, 자, 이 경엽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 포도, 토마토, 올리브, 레몬, 뭐 오렌지, 코르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엽수는 뿌리가 굉장히 크고 뿌리에 물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에서도 충분히 재배할 수가 있는 작물인 거예요. 와인 하면 이탈리아나 프랑스 남부 지역이나 뭐 스페인 같은 나라가 뭐 떠오르죠. 그리고 뭐 칠레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음식들 생각해 보면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이 많죠. 파스타, 피자에 다 토마토를 소스로 쓰잖아요. 올리브유를 이용한 음식도 많죠. 파스타 중에 알리오 올리오, 이게 올리브유로 만든 파스타죠. 토마토, 포도, 올리브, 레몬 같은 것들을 음식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수목농업 봤고요. 수목농업만 하면 곡물로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곡물농업은 하긴 하는데 여름은 너무 건조하고 물이 부족해서 곡물농업이 힘들고요. 주로 겨울철에 곡물농업을 합니다. 겨울철이 그나마 스근하니까요. 하지만 겨울이니까 쌀 농사를 하기에는 겨울이 좀 춥기 때문에 밀이나 보리 같은 잡곡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곡물농업은 겨울에 밀이나 보리를 주로 한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수목농업, 겨울에는 곡물농업을 한다. 농업 특징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라고 대표적인 와인 산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의 올리브 밭입니다. 올리브는 봤어도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키가 작고 키보다 아래 뿌리가 더 커서 물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건조한 여름에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작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판서 내용은 잘 정리해 주세요. 자, 5초 드립니다. 자, 5, 4, 3, 2, 1.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와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